안녕하세요. 해시테이블 주제를 맡은 타일러 팀의 이현우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열을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각 원소에 사람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근데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는 자료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과정에서 선형 탐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료의 크기에 비례하는 ON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현호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선형 탐색해야 하므로 자료의 크기인 1000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배열을 통해 전달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탐색이 일어난다면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탐색 없이 자료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해시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오른편에 보이는 자료 구조가 바로 해시테이블입니다. 배열이랑 꽤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해시테이블은 내부적으로 배열을 통해서 자료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배열과 달리 자료를 저장할 때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값을 해시테이블에 저장할 때 6을 해시 함수에 넣어서 저장할 인덱스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해시 함수는 값을 12로 나머지 연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6이 나오겠죠. 그러면 테이블의 인덱스 6에 해당하는 위치에 값을 저장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154라는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154를 12로 나머지 연산하면 10이 남게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의 인덱스 10에 해당하는 위치에 154를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블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는 어떨까요? 검색할 때도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 값의 위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508을 12로 나머지 연산하면 4가 남게 되는데요.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 4 위치로 이동하면 508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해시 테이블은 배열과 달리 선형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상수 시간 안에 자료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시 테이블이 항상 상수 시간 안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을 해시 테이블에 3번에 넣어 주었고요. 다음으로 15도 해시 테이블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15의 계산 결과가 전과 마찬가지로 3이죠. 3번 인덱스에 값을 넣고 싶은데 이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시 함수의 결과와 충돌했다는 의미에서 해시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값이 저장되는 공간을 링크드 리스트로 바꿔서 해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노드를 하나씩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5를 3의 다음 노드로 붙여주는 겁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39와 87도 해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87이라는 값을 조회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시 함수로 3번 인덱스까지는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앞에 오는 노드를 모두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상수 시간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노드만큼 탐색해야 되니까 ON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러면 앞에 배열에서 겪었던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바 8에서 하나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자바 8에서 등장한 해결책은 바로 링크드 리스트를 트리로 대체하는 방식인데요. 트리는 자료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데 평균적으로 로그 n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트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ON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트리 중에서도 레드 블랙 트리는 입력을 받을 때마다 트리의 구조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주는 트리인데요. 자바의 해시맵은 이 레드 블랙 트리를 채택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자바 8 이후로 해시맵의 모든 요소는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레드 블랙 트리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 두 자료 구조가 모두 쓰입니다. 해시 테이블이 두 자료 구조를 혼용하기 위해서 세운 정책이 있는데요. 어떤 인덱스에 노드가 7개 이하일 때까지는 링크드 리스트로 자료를 관리하고
8개가 넘어가면 레드 블랙 트리로 전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8개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링크드 리스트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그 이후 노드가 하나씩 추가될 텐데요. 추가된 노드의 수가 8개를 넘어설 때 링크드 리스트를 레드 블랙 트리로 바꿉니다. 조금 딥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한번 레드 블랙 트리로 바뀌었던 게 링크드 리스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드 블랙 트리에서 자료가 몇 개 삭제돼서 노드의 수가 6개 이하로 떨어지면 트리를 다시 링크드 리스트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링크드 리스트에서 트리로 넘어갈 때는 기준이 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링크드 리스트로 돌아올 때는 왜 기준이 8개가 아니라 6개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둘 다 기준점이 노드 8개였다면 이 노드가 7개일 때와 8개일 때의 그 사이의 경계선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가 추가하는 작업이 반복되면 불필요하게 그 자료 구조 자체가 계속 교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이에 공백을 두는 이런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요즘 흔히 쓰이는 해시 함수들은 해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어서 한 요소에 8개 이상 몰릴 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하실 때 거의 내부 자료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겠거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해시 함수의 용도에 따라서 일부 해시 함수는 극도로 계산 속도를 높이고 해시 충돌은 신경 쓰지 않는 함수들도 있는데요. 그런 함수를 쓰시는 경우라면 지금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쯤에는 이제 레드 블랙 트리로 넘어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바에 적용되어 있는 해시 충돌의 또 다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바로 볼 건데요. 이 방식은 자바 8에서 추가됐던 레드 블랙 트리와는 달리 자바의 아주 초창기 버전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바로 버킷 동적 확장이라는 기능인데요. 레드 블랙 트리가 해시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 방안이었다면 이 버킷의 동적 확장은 해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확률을 줄이는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테이블이 일정 이상으로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더 큰 테이블로 옮겨가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테이블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테이블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테이블이 차게 되면 테이블을 자동으로 확장해 줍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확장하면 이전과 비교해서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 노드들이 충돌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전 테이블에서는 남은 공간도 이제 별로 없고 좀 이렇게 뭉쳐있는 구간도 있어서 다음 노드가 왔을 때 충돌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이렇게 확장된 뒤에는 공간이 확실히 많아져서 충돌 확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테이블을 확장해주는 덕분에 해시 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달라진 해시 테이블 사이즈에 맞춰서 요소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시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또 테이블을 옮기는 과정에서 복사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적 확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성능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 확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해시맵은 또 2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기능은 해시맵의 생성자가 받는 2가지 매개 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시맵 생성자가 매개 변수를 2개 받죠. 바로 해시 테이블의 초기 사이즈를 의미하는 이니셜 캐팩시티와 동적 확장의 임계점을 의미하는 로드 팩터입니다. 이것도 사실 똑같은 행성자 함수를 둔 건데요. 먼저 이니셜 캐팩시티를 넣어주면 해시 테이블의 초기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초기 사이즈를 지정해 줌으로써 버킷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바의 해시맵은 어느 정도 찰 때마다 2배씩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요소를 넣을 해시맵을 생성자 매개 변수 없이 생성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리사이즈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게 됩니다. 이 함수가 바로 버킷을 동적으로 확장시키는 함수인데요. 호출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성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해시맵이 요소를 좀 많이 담을 것 같다고 예상되면 초기 사이즈 변수값을 넉넉하게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를 넣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16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째 매개 변수인 로드 팩터는 확장되는 임계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예시에서처럼 매개 변수로 0.75를 넣어주면 해시 테이블의 인덱스가 75% 이상 찼을 때 확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보자면 지금 이 해시 테이블이 10칸 정도 되니까 대충 7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찼다면 이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겠네요. 네.
참고로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의 기본값도 0.75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동적 확장이 사이즈에 예민하게 일어날지 둔하게 일어날지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해시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라머지 연산을 활용한 단순한 형태의 해시 함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쓰이는 해시 함수들은 좀 더 복잡한 로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좋은 함수들로 인정받으려면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계산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요. 저희가 해시 함수를 쓰는 이유는 선형 탐색을 할 때보다 더 빨리 자료에 접근하고 싶기 때문인데 해시 함수 속도가 느리면 해시 맵을 쓰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 속도는 빨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값이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하는데요. 결과가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고 특정 인덱스로 몰리게 되면 그만큼 해시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값이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어떤 입력값이 와도 지정된 길이의 출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입력으로 어떤 값이 오든 그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길이의 출력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향성을 띄워야 하는데요.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이란 입력을 통해서 출력을 구할 수는 있지만 출력을 통해서는 입력을 구할 수 없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해시 함수가 이런 일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등 보안 목적으로도 해싱이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활용되는 좋은 해시 함수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해시 함수들의 성능을 비교한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처음에 오는 슈퍼패스트 해시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있는 crc32라는 함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퍼패스트 해시라는 함수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산 속도를 높이는 대신 해시 충돌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함수입니다. 여기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영어 단어를 입력으로 줬을 때 164 나노세컨드라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만 85번이나 해시 충돌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로 오는 crc32는 슈퍼패스트 해시에 정확히 반대되는 컨셉을 가진 함수인데요. 계산 속도를 희생한 대신에 해시 충돌 가능성을 낮춘 함수입니다. 결과를 보면 같은 영어 단어 입력에 대해서 250 나노세컨드로 아까보다 느린 속도를 보여주지만 해시 충돌은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네, 이렇게 해시 함수의 컨셉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바에서도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해시 함수를 원하는 대로 재정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해시 함수를 이렇게 골라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